네, 반갑습니다. 1월 8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 연속 하락이죠. 나스닥은 1.89%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1.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장 초반 시점에서는 일단 빨간불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조금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쭉 밀리면서 계속 마감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시 나타나게 됐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일단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이제 더 이상 추가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의 횡보 박스권 뭐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정체되는 느낌들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주들의 변동폭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느낌들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이야기 보시면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죠. 자, 오늘입니다. 네,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실적 눈높이를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을 해왔습니다. 근데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예상치보다 오히려 높게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증시가 크게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길 겁니다. 미국 증시가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서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약간 차별을 좀 두는 그런 상승을 좀 보일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해외 쪽으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유입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주가 포인트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 이제 저점권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오늘 추가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동평균선들의 이런 골든크로스 추세 전환을 통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이니까 아마 8시 한 30분 전후로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증권사 추정치 평균치로 보게 되면 77조 9천억에 대한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업이익은 8조 5천억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 전 추정치를 본다라면 영업이익이 11조였고요. 매출액은 80조 원이었습니다. 여기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비메모리의 적자 지속, 그 다음에 메모리 부문의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이 누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 부분에다가 환율이 높아졌었던 내용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기대감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죠. 그리고 지금 작년 요맘때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S24에 대한 그런 출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제품 출시에 대한 소식이 아직은 없죠. 그래서 이런 신작 효과가 없다라는 거. 하지만 이번 4분기에 대한 부분들, 이 실적 같은 경우가 신작하고 별로 관계가 없겠죠. 네, 10월, 11월, 12월인데 작년 같은 때도 뭐 1월 달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으로 어느 정도 포함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는 이제 1월달 실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신작 효과는 작년에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했어요. 이쪽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적자 지속으로 인해서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영업 이익은 3조 9천억 수준으로 밖에 예상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조 9천억이요.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4조 원 정도,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낮게 잡아서 4조 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 모바일이라든지 또는 가전 그 외에 기타 다른 쪽에서 4조 원대 수익이 나왔을 거란 얘기죠. 원달러 상승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거 있죠.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부담으로 갈 수가 있죠. 파운드리 쪽에서도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쪽은 어차피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크게, 네,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상태죠. 하지만, 이제, 뭔가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기대감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생겨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일단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1월 31일 날, 진행되는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제 향후에 어떤 전략을 내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번 잠정 실적이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 컨퍼런스 콜까지의 기대감들을 그대로 작용할 수 있어서 1월 달에 그 증시 상승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엔비디아에서 젠슨왕이 얘기하기를 뭐 삼성의 HBM의 그런 테스트는 네 뭐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성공할 것이야 믿는다, 뭐 이런 소리도 했는데 쓰잘데기 없는 소리죠. 이제는 그런 거 들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금 10개월째 테스트만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적으로 이쯤 되면은 네 굳이 삼성하고 할 생각이 없다,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삼성 입장에서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의 뭐 이렇게 목매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어차피 계속 치고 들어가게 될 테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신제품을 내놓는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네, 왜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치고 들어올 테니까. 그리고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은 삼성이 잡고 있다. 자, 그 시기가 언제 오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거 올해 안에 네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형태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면 좋지만 납품을 하지 않더라도 뭐 크게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지 않았지만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쪽 입장에서도 사실은 삼성을 배제하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계속 이제 SK와 또는 마이크론 이쪽으로의 어떤 기대감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인 거고, 엔비디아가 약간 좀 건방진 소리 하나 하는 게 있었죠. 그 새로운 그래픽 카드에 마이크론의 어떤 메모리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과 SK도 그래픽 카드에 메모리를 만드느냐? 네, 나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소리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건방져 있는 모습인 것 같죠. 콧대가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뭐 SK나 이런 쪽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엔비디아의 강세 흐름이 얼마만큼 계속 지속될 수 있겠는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네. 자, 그 내용들 한번 기억하시고요. 네, 하나오션 거침없는 항해, 높아지는 기대치. 하나오션의 주가가 어제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정이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추가 상승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종 선박과 군함,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지금 이제 그 트럼프의 어떤 군함 관련한 이야기들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의 건조 능력을 알고 있다, 보수와 수리 정비 분야도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 등등등, 우리는 선박 건조에 동맹국들을 또한 이용해 줄 수도 있다, 뭐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조선주를 그냥 계속 밀어주는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진행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조선도 포함되지만 방위산업 쪽과 같이 연결되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 다음에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요 세 개가 같이 묶여가지고 움직이는 형태, 요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대장은 하나오션이 되겠죠. 네. 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 인수를 위한 재반 절차를 마무리했다, 뭐 등등등 되어 있는데, 이 필리 조선소에서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구축함 일부를 생산해서 미국 방위산업체 헌팅턴 잉글스나 제너럴 다이나믹스로 운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건조되는 어떤 그런 군함이나 또는 뭐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그런 부분보다도 미국 쪽에서 뭐 이런 항공모함, 잠수함, 구축함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네 이 규모 자체가, 프로젝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네 무지막지한 상황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조, 이 선박 건조 또는 군함 이런 쪽의 어떤 건조나 정비 뭐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이제 따올 수가 있다라면,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따올 수 있다라면 상당히 좋은 기대감들을 연결시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봐야 되겠죠. 다른 조선주와는 다르게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미국 이야기도 잘 봐야 되겠죠. 네, 미국은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생겼다. 비트코인도 급락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미국 증시나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천장 뚫고 가자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12월 달부터 계속 제자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자금의 추가 이탈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 본습이겠죠. 자, 지금 비트코인은 5%대, 이더리움은 7%, 리플은 5.5% 급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뭐 그렇게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만 달러 밑으로 다시 내려왔네요. 자, 그 다음에 다우지수가 0.4%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왜 다시 부상하고 있는지. 자, 이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미국 서비스 섹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자,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표가 54.1을 기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표.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미국 경제의 7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근데 이 구매관리자 지수는 뭐냐? 구매관리자. 이 구매관리자는 쉽게 얘기하면 자재과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회사의 자재과장. 이 자재과장이 우리가 물량이 더 많이 팔릴 것 생각돼서 자재를 조금 더 많이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구매관리자 지표라고 그랬죠. 100명 중에 54명이 쉬운 4명이 뭘 한다? 자재를 구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수익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우존스가 조사한 예상치 53.4를 상회하게 되면서 경기 환황으로 들어간다. 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PMI 가격 지수를 6.2%포인트 급등한 6.2포인트죠. 6.2포인트. 그래서 64.4를 기록하게 되면서 추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많아지죠. 그럼 공급이 딸려요. 공급이 딸리면 가격이 인상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노동시장도 견조하다. 뭐 경기 좋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시장이 견조하게 되면서 11월 구인 건수가 780만 건에서 810만 건 증가했다. 기업들이 구인 건수를 늘리는 이유는 뭐다? 네, 투자를 더 확대하거나, 물건이 잘 팔리니까 조금 더 많이 만들려고 사람을 뽑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를 인상해야 할 정도로 좋은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가 혹시 있을까요? 라는 얘기가 돌고 있었는데, 그런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좀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 이후에 CPI 지표라든지 뭐 등등, 개인 PC 지표까지 전부 다 발표되고 나서, 1월 말에 시작되는 FOMC이기 때문에, 뭐, 그건 가봐야지 압니다만은, 네. 이번에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겠죠. 금리 인상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경기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라고 느낌을 가져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금리 동결 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이 FOMC가 시작될 때쯤이 되면 트럼프는 이미 취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 FOMC의 어떤 행보는 파월이 아마 이번 연도까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장이 바뀔 텐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파월이 금리 인하를 좀 적절히 섞지 않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새로운 수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이제 올 하반기 정도부터 뭔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 증시를 들었다 놨다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하겠죠. 그거는 이제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기술주 하락, 비트코인 하락,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는 뭐 경제가 나빠서, 상황이 이상해서, 악재가 나와서 떨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이 국채금리가 4.7%로 올라가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까지 같이 열어놓고 봤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망감 때문에 기술주 투매, 엔비디아 때문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다 봐야 되겠죠. 테슬라, 엔비디아, 기술주 다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지표 상황에서 크게 부담이 없었던 다우지수는 잘 버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SK 하이닉스 이야기 하나만 더 볼게요. HBM3 16단이네요. 16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목표 가격은 30만원을 훌쩍 넘겨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증권가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0만원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거 조금만 올라가면 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65,000원 또는 7만원대 한 번까지 진입하게 되면은요, 목표 주가 다 올리느라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어제 기준에서 195,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제는 하이닉스 20만원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가격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사람들이 이제 20만원이라는 인식을 해버렸어. 그렇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화랑기를 타게 됐을 때 실적 발표나 등등등을 통해서 실적이 크게 늘었다 전망이 나왔을 때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30만원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가 대비해서 대형주를 50% 이상의 높은 목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정고점 돌파 25만원 정도까지는 일단 생각해보는 게 유리해 보이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지난해 4분기 영업실적의 영업이익이 무려 8조 원대를 기록할 것이다. 기록했다? 기록할 것이다죠.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예상하고 있다. 야, 근데 얘네들도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네. 영업이익이 8조 원이다 라고 한다면 4분기요. 4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이면은 무지막지한 거죠.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을 뛰어넘는 상태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게 너무 제한적으로 좀 떨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반도체 쪽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졌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글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네.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야, 이거 하이닉스가 이 정도 실적을 만들게 되면,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공장 증설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태원이가 굉장히 이제 몸이 달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잘 벌 때 아주 진행해야 되는 거, 디램 쪽, 기존 디램 쪽 생산 라인을 죽여서라도 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 나타날 수 있겠죠. 자, 디램 내 HBM 매출 비중이 40%를 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이런 시장 점유율 확장은 계속 하이닉스에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한테 사바사바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이런 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AI 시장에 대한 성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퀀텀 점프, 그죠? 기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가격대를 크게 끌어올리고 또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지금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죠? 200조라든지 200조 원까지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비해서 하이닉스 주가가 30만원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200조쯤 되는 거죠? 그 정도 근처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지니까 하이닉스 그 정도까지 가는 거 한번 조금 기대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하이닉스의 매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요거는 엔비디아의 변동성에 너무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너무 믿고 들어가지 마시고, 엔비디아의 상황들에 의해서 하이닉스가 변화를 많이 겪을 수 있다는 것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정말 4분기 실적이 이 정도로 잘 나왔는지 그 여부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적자 있었던 적자를 기록했었는 그 시점에서 그냥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실적 증가율이 더 좋다, 실적의 어떤 규모가 더 크다라고 전망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좀 가져가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까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기만 한다면 증시 분위기는 미국의 어떤 주가 분위기랑 관계없이 상승 흐름으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AI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섹터 쪽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지금 바이오 쪽도 움직임이 좋은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쪽으로 시가총액 큰 종목들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환율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형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안정적인 네, 그런 형태와 기대감들을 같이 좀 반영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네, 저는 장충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